문 앞에서 열쇠를 돌리는데 3번이나 실패했다. 손이 떨렸기 때문이다. 이유는 알고 있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한미정은 68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생활이 단정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길로 장을 보고, 정해진 말만 하는 사람. 그 평가는 대체로 맞았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더 이상했다. 문을 열자 낯선 냄새가 먼저 들어왔다. 아직 이 집의 냄새가 되지 못한 사람의 냄새. 미정은 한 걸음 물러섰다. 어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정은 문을 닫을 수 있었다. 아니, 닫아야 했다. 딸의 전남편 박준호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 구겨진 셔츠,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보는 얼굴.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미정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그러나 가슴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오늘만, 하루만 괜찮을까요?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미정은 그게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다. 오늘은 언제나 비간을 숨길 때 쓰이는 말이었다. 여기서 미정은 고개를 저을 수 있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미정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준호는 집 안으로 들어오며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다. 그 사소한 행동이 미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아직도 이 집에 익숙한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차 마실래? 미정의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습관이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가볍게 들리는지 미정은 이해하지 않으려 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미정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들인 걸까? 차를 앞에 두고 둘은 마주 앉지 않았다. 준호는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았다. 그 거리감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만들고 있었다. 딸은 미정이 말을 꺼내자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말 안 했습니다. 그 대답은 너무 빨랐다. 마치 준비된 말처럼. 왜? 미정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의미는 무거웠다. 준호는 컵을 쥔 채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 같았다. 지금은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은 그 단어가 미정의 마음을 정확히 찔렀다. 얼마나 있을 거니? 미정이 물었다. 준호는 시선을 내렸다. 오늘만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거짓을 포함하고 있는지 미정은 알고 있었다. 밤이 되자 비는 더 굵어졌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 안에 리듬을 만들었다. 미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오늘이라는 말은 항상 내일을 데려온다. 방은 그대로야. 미정의 말은 확인이었다. 딸이 쓰던 방. 아무에게도 내주지 않았던 방.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미정은 반찬을 하나 더 꺼냈다. 이유는 없었다. 아니, 이유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는 집이 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였다는 증거처럼 너무 또렷했다. 잠자리에 들며 미정은 천장을 보았다. 나는 문을 열어준 걸까? 아니면 과거를 다시 들인 걸까? 답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이야기는 하루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이 순간 알고 있는 사람은 시청자 당신뿐이라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 문을 연 선택을 단순한 배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알고도 넘어간 선이라고 느끼시겠습니까? 아침은 예상보다 조용하게 왔다. 미정은 눈을 뜨자마자 집의 소리를 살폈다. 물 끓는 소리도 발소리도 없었다. 그 사실이 먼저 안도처럼 느껴졌다. 부엌으로 나가자 탁자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짧은 문장. 마침표도 없었다. 미정은 쪽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보이는 곳에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다. 한 사람분. 그 선택이 의식적이었는지 아니면 괜히 용기를 내본 건지 구분되지 않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준호였다. 외투를 벗으며 그는 말했다. 금방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보고였고 확인이었다. 아직 여기 있어도 되는지. 그래. 미정은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건 허락과 비슷했다. 준호는 커피를 내렸다. 미정이 말리기도 전에 머그잔 2개가 자연스럽게 식탁에 놓였다. 그 장면이 너무 익숙해 보여서 미정은 시선을 피했다.
오늘은 미정이 말을 꺼냈다. 준호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나갈 데는 있는 거니? 그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단단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조금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어제와 같았다. 조금만. 그 단어는 항상 끝을 숨기고 있었다. 미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오늘까지만. 그녀의 말은 결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미루기였다. 준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미정의 마음을 조금 불안하게 했다. 오전 내내 집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미정은 청소를 했고 준호는 전화 통화를 했다. 네, 아직입니다. 오늘 안으로는 조금만 더요. 그 말들은 전부 현재를 늘리는 말들이었다. 미정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듣지 않으려 해도 들렸다. 점심 무렵 미정은 국을 데웠다.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았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2그릇을 꺼내고 있었다. 언제부터 생각하지 않고 결정했지. 식탁에 앉았을 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미정이 고개를 들었다. 딸한테는 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부탁이었고 동시에 공범 제안이었다. 미정의 손이 잠시 멈췄다. 왜?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괜히 더 복잡해질까 봐요. 그 말은 딸을 위한 말처럼 들렸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다. 그가 지키고 싶은 건 딸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라는 걸. 미정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는 순간 이 관계의 이름이 정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얘기 하지 말자. 그녀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준호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오후가 되자 햇빛이 창으로 들어왔다. 비는 완전히 그쳤다. 이제 핑계는 끝났네. 그 생각이 미정의 마음을 살짝 찔렀다. 짐은 미정이 말을 꺼내자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정리 중입니다. 그 말은 어제보다 더 자연스러웠다. 자연스러움은 습관의 시작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미정은 화면을 보며 한 번 더 망설였다. 받았다. 엄마, 뭐 해? 집에 있어. 그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다. 다만
전부도 아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정은 준호를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미정은 반찬을 줄이지 않았다. 줄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지 않았다. 그 선택이 오늘을 어디로 데려갈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미정은 잠자리에 들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제와 뭐가 달라졌을까? 답은 바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이라는 말이 이미 어제보다 길어졌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오늘까지만 이라는 말을 몇 번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세 번째가 되었을 때도 아직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웠다. 미정은 그 빛을 보며 잠시 서 있었다. 어제와 같은 아침, 같은 집. 그런데 어제와 같다는 사실이 조금 무거웠다. 부엌에서는 준호가 물을 끓이고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움직임은 익숙했다. 컵 2개, 설탕은 하나만. 그 사소한 선택들이 이 집의 규칙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은 미정이 말을 꺼냈다. 준호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나가볼 생각이니? 그 질문은 확인이었다. 오늘도 여기 있을 건지?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정리할게. 조금 남아서요. 그 말은 어제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구체적이라는 건 머무를 이유가 점점 늘고 있다는 뜻이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이 허락처럼 느껴져서 스스로에게 조금 화가 났다. 오전 내내 둘은 각자의 일을 했다. 미정은 세탁기를 돌렸고 준호는 방에서 전화를 했다. 문 너머로 들리는 낮은 목소리. 네, 아직입니다. 오늘 중으로는 조금만 더요. 그 말들은 이제 배경음처럼 익숙했다. 미정은 빨래를 널며 생각했다. 이 사람의 하루가 왜 이렇게 내 하루 안에 들어와 있을까? 점심은 말없이 먹었다.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 창밖의 바람 소리, 말이 없다는 게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이 미정을 더 불안하게 했다. 식사를 마치고 준호는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갔다. 미정이 말리기도 전에 제가 할게요. 그 말은 배려였고 동시에 이 집에 대한 주인의식처럼 느껴졌다. 그냥 더. 미정의 말은
조금 날카로웠다. 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그 사과가 왜 이렇게 늦게 들리는지 미정은 설명할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미정은 시장에 다녀왔다.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밖에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간다는 말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지? 집에 도착하자 준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신문을 보고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미정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다녀오셨어요. 그의 말은 인사였고 확인이었다. 아직 여기 있어도 되는지. 그래. 미정은 짧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안경을 한 번 더 보았다. 전에 이 집에서 그렇게 앉아 있던 사람이 있었다. 딸의 아버지. 그 기억이 미정의 마음을 조용히 건드렸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미정은 반찬을 준비했다. 하나 더, 또 하나 더 줄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다. 식탁에 앉았을 때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 미정은 고개를 들었다. 제가 민폐가 되는 건 아닌지. 그 질문은 늦었고 그래서 더 정직했다. 미정은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다. 민폐가 아니라는 말은 사실이었고 괜찮다는 말도 거짓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니야. 그녀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지금은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했다. 준호가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 그 소리는 이제 낯설지 않았다. 미정은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집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답은 여전히 없었다. 다만 이건 분명했다. 말하지 않아도 남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이 언젠가는 선택이 될 거라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조용히 쌓여가는 시간을 여전히 안전하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마음이 결정을 끝냈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아침은 생각보다 밝았다. 미정은 창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다. 어제와 같은 집, 같은 거리의 소리. 그런데 공기가 조금 달랐다. 준호는 아침을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을 열어 조심스럽게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소리가 크지 않아서 미정은 그가
정말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오늘은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미정은 고개를 들었다. 정리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 말은 결심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여백이 남아 있었다. 그래. 미정의 대답은 차분했다. 차분함 속에 붙잡음도 안도도 섞여 있었다. 부엌에서 차를 끓였다. 컵을 하나 꺼냈다가 다시 하나를 더 꺼냈다. 그 행동이 왜 이렇게 중요한 선택처럼 느껴지는지 미정은 알고 싶지 않았다. 식탁에 앉자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 미정은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 말에는 감사와 작별이 겹쳐 있었다. 그래. 미정의 목소리는 짧았다. 길게 말하면 다른 의미가 붙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현관 앞에서 준호는 신발을 신다가 잠시 멈췄다. 딸에게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말은 배려였고 미정은 그 배려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 문이 닫혔다. 찰칵. 이번에는 소리가 명확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다. 식탁 위에 남은 2개의 컵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미정은 한 컵을 들어 싱크대로 옮겼다. 물로 헹구며 생각했다. 이건 정리일까? 아니면 미루기일까? 낮이 지나고 해가 기울었다. 미정은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 말하지 않는 선택이 때로는 가장 분명한 태도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저녁 무렵 문자가 왔다. 준호였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짧은 문장.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 침묵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미정은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다. 집은 여전히 자신의 집이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자신의 것이었다. 미정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오늘 선을 지킨 걸까? 아니면 선을 내일로 미뤄둔 걸까?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건 분명했다. 이 선택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자신을 조금 가볍게 만들었다는 것. 창밖에서 밤바람이 불었다. 미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삶은 언제나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된다는 걸 여러분이라면 이 끝을 지켜낸 선택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말하지 않았기에 남아 버린 감정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